왜 어떤 남자는 60대 이후에도 아내와 더 깊어지고 더 편안하게 사랑을 나누는데 왜 어떤 남자는 같은 나이,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점점 말 붙이기도 어려워지고 스킨십은 꿈도 못 꾸게 될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여자의 몸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여자는 50, 60 넘으면 성욕이 사라진다.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본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갈망하고 더 쉽게 상처받는 아주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60세 이후 여성들, 지금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고 건강 수명도 길어졌고 인터넷과 정보, 일의 여성 인권 의식이 올라가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여자다. 나도 느끼고 싶다. 나도 끝까지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이 나이에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기엔 그냥 예민해졌다, 까다로워졌다, 잔소리가 늘었다, 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은 신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여자로 보느냐? 라는 입 밖으로 못 꺼낸 질문의 다른 표현이라면요. 당신 눈에는 성에 관심 없어 보이는 그 무심함이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말 못하는 방어막이라면요. 오늘 저는 이 숨겨진 세계를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광, 골반, 배뇨와 성기능을 보는 비뇨기과 의사로 수천 명의 중장년 여성과 그 파트너를 진료해 왔습니다. 이때 그 시간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수면 부족, 방광 자극, 질 건조, 자존감 상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욕망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울면서 말하는 60대, 70대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좋고 만지고 싶은데 아프고 무섭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남편은 옆에서 앉아 있다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저는 어렵고 차가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최대한 부드럽고 그러나 숨김없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은 단지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폐경을 지나면서 여성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줄었다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온몸을 지켜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신경과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쿠션이기도 하고요. 이 쿠션이 두툼할 때는 같은 말에도 덜 상처받고 같은 마찰에도 덜 아프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쿠션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은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꽂힙니다. 그냥 농담이었는데? 라고 당신이 생각한 말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긁는 가시가 됩니다. 같은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점막은 원래 여러 층의 두꺼운 벽지 같은 구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풍부할 때는 촉촉하고 탄탄해서 마찰이 와도 잘 견디고 오히려 쾌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이 벽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이래 그러면 같은 스킨십이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분 좋았던 자극이 이제는 화끈거리고 따갑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불편함을 남깁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방광과 요도 주변 점막을 보호해주는 코팅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코팅이 벗겨지면 방광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도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잠은 얕아지고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은 통증 민감도를 높이고 기분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기엔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화를 내지 싶은 장면 뒤에는 실제로는 밤새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허리와 관절이 쑤시고 질은 건조하고 머리는 맑지 않은 그런 몸에 피로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과 보상 시스템이 바뀌면서 우울, 불안, 짜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킨십을 통해 옥시토신, 이른바 애착 호르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오히려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기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다치는 상태. 성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무너진 겁니다. 욕망과 불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알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저러는 거지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몸 안에서 쿠션이 다 닳아 없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해하는 순간 말투가 달라지고 스킨십의 속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식단과 습관이 오히려 60대 여성의 욕망을 더 꺼뜨리고 이에 몸과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선택이 그녀의 욕망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함정이 되는 거죠. 첫째, 탄수화물은 줄이는데 지나치게 저지방, 저열량 식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호르몬의 원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도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면 성욕, 윤활, 기분 모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활력도 같이 줄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둘째, 카페인입니다. 커피는 건강에 좋다, 녹차는 항산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 배뇨를 늘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뇌와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더 예민하고 성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잠이 부족한 몸에게 2대 욕망은 사치입니다. 셋째, 짠 음식, 국물, 야식, 절임류, 그리고 저녁 술입니다. 저녁, 늦게 짠 국물을 먹고 술을 마시면 체액 저류와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방광 자극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밤에 누워 서로를 느껴야 할 시간이 화장실을 오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더부룩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술 한 잔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믿음으로 마신 술이 실제로는 수면 구조를 깨고 다음날 두통과 피로를 남겨 여성의 성적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과도한 다이어트, 단식, 탄수화물 제로 식단은 렙틴,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까지 흔듭니다. 몸은 지금은 생존 모드다, 번식은 나중 문제다 라고 판단하고 전반적인 에너지와 리비도를 낮춥니다. 즉,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것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더 예민하고 더 건조하고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녀의 몸 안을 그림처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정교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바이올린처럼 아주 미세한 조율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악기. 지르튼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 층의 점막, 근육, 혈관, 신경이 촘촘히 모여있는 감각의 통로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 점막이 얇아지고 윤활이 줄어들면 마찰에 더 민감해져 통증, 화끈거림, 미세 상처가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통증의 기억에 아주 민감합니다. 한 번, 두 번 아픈 경험이 쌓이면 다음 스킨십을 앞두고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또 아플 거야. 이 긴장이 욕망을 덮어버립니다. 골반저 근육은 해먹처럼 장기들을 받쳐주는 그물입니다. 출산, 나이, 호르몬 감소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질 탄력이 떨어지고 방광과 직장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묵직함, 요실금, 긴장감이 늘어납니다. 성교 중 느낌도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여성들은 남몰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녀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해먹이 조금 늘어난 것뿐입니다. 일의 관리와 운동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죠. 방광과 요도 주변의 혈류가 줄고 점막이 약해지면 자주 소변이 마렵고 따갑고 시리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밤에도 깊이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깨다 보면 전반적인 피로와 예민함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성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뇨, 골반, 성기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방광과 골반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뇌 쪽으로 가보면 성적 자극을 느끼는 중심은 단순히 생식기가 아닙니다. 과거 경험, 관계의 안전감, 존중감, 수치심, 죄책감, 이 모든 감정 회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은 나는 아직 매력이 있는가?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여자로 보는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적 자극을 받아들일지 차단할지 뇌에서 먼저 결정합니다. 이때 남편의 말투, 스킨십의 속도, 이게 배려 정도가 뇌의 안전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를 좌우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야 비로소 혈류가 증가하고 질이 준비되고 욕망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녀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악기가 된 겁니다. 나이는 변명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더 섬세하게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남편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그만둘까입니다. 먼저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거, 디톡스 단계입니다. 첫째,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TV,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여성의 호르몬 균형, 통증 민감도, 기분 변화를 극대화합니다. 섹스 기술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수면 위생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조금 일찍 끄고 이 침실에서는 화면을 멀리 두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몇 주 안에 그녀의 표정과 반응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이후 카페인을 과감히 줄이거나 끊는 겁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 밤중 배뇨, 두근거림, 불면을 키웁니다. 여기에 짠 국물, 야식, 과음 습관까지 더해지면 방광과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건 저녁 5시 이후 카페인을 끊고 짠 국물과 야식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의 문제입니다. 둘이 같이 줄여야 합니다. 셋째, 정서적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비하 발언, 몸매나 나이를 비교하는 말, 예전과 다르다는 투정. 이런 말들은 뇌인 아니연의 안전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여성의 자존감과 성적 자아 이미지를 무너뜨려 욕망을 차단하는 강력한 독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쁘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좋다라는 말이 이대희 나이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약입니다. 반대로 살 좀 빠져야겠다. 예전엔 이랬는데 같은 말은 독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는 결국 당신이 결정합니다. 결국 선택하는 건 당신입니다. 넷째, 성관계에서 빨리, 세게, 예전처럼을 고집하는 패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통증을 무시하거나 윤활 없이 진행하는 행위는 질 점막에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줍니다.
몸은 금방 학습합니다. 이 행위는 위험하다. 그러면 욕망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몸이 긴장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여성 스스로도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 식사 거르기,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는 생활 패턴을 조금씩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이건 당신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책을 제안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너무 굶지 말자, 이리 같이 조금씩 먹자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빼는 것입니다. 이제 더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회복과 재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더하면 조금씩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첫째, 식단입니다. 성호르몬의 재료를 다시 공급해줘야 합니다. 적절한 양의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멈추고 균형 잡힌 식사로 돌아가기. 지중해식에 가까운 식단은 60대 여성의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성적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먹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먹어, 나는 따로 먹을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먹어보자. 둘째,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수영, 여기에 골반저 근육 운동, 이들이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 그리고 전신 근력 운동을 조금씩 더하면 질과 골반의 혈류가 개선되고 방광 지지력이 올라가며 성적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남편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나가서 좀 걸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20분만 걸을까? 라고 제안하는 것. 이건 몸의 예열이자 관계의 예열입니다. 셋째, 질 건조와 통증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서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 윤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정비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에서 머뭇거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적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움은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건 둘 다에게 손해입니다. 넷째, 스킨십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성관계, 즉 삽입은 목표에서 과정 지향적인 친밀감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손을 잡고 걷기, 이대 가볍게 안기, 어깨나 손, 등을 마사지해주기, 성기가 아닌 부분에서부터 천천히 터치하는 것, 뇌의 안전 스위치를 먼저 켜고 옥시토신을 충분히 분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속도는 느리게, 압박감은 없게, 오늘 꼭 여기까지 가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느껴보자 라는 태도. 다시 말하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어떤 남편이 될지는 결국 당신이 결정합니다. 다섯째, 대화입니다. 요즘 몸은 어때? 어디가 제일 불편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어? 라고 묻고 실제로 들어주는 것. 이 단순한 대화가 여성에게 나는 아직도 존중받는 여자다 라는 감각을 줍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성적 욕망의 가장 깊은 연료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건 처음이에요. 그날 이후 그 부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여성 호르몬 요법, 국소 에스트로겐, 때로는 항구울제나 수면 조절 약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전략입니다. 남편이 같이 병원에 가보자, 한번 상담 받아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게 엄청난 지지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시작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활 독소, 예를 들어 수면 부족, 늦은 카페인, 야식,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을 줄이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 수면의 질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느끼는 두통과 피로, 예민함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말에 대한 반응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을 겁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이리 가벼운 운동과 골반저 운동을 2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체력과 기분, 방광 증상, 질 건조감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손을 잡는 것부터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소 치료나 호르몬 요법, 윤활제 사용, 스킨십 방식의 변화까지 함께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예전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나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과 쾌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목표는 예전처럼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 새로운 리듬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60대 이후 20년, 30년은 서로를 간병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솔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해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여성이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이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남자는 단지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 것인지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배려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아내와도 천천히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친구, 형, 동생이 있다면 한 번쯤 조용히 건네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곁의 그녀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더 편안하게, 더 깊이, 더 솔직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올해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이미 승리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당신 두 사람의 긴 건강과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